해외 타자를 바꾸지 않은 것이 독이 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기아 타이거즈 주전 라인업에서 패트릭 위즈덤의 성명이 빠졌다. 위즈덤은 지난 2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2회 초 첫 타석을 마친 후 2회 말 수비에서 교체당했다. 허리 아픔이 문제였는데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아 그 후 벤치만 지켰다. 팀이 연패에 빠진 위기 국면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 전반기 끝 무렵 최고 2위까지 상승했던 기아의 순위는 후반기 여러 악조건이 겹쳐 7, 8위까지 하락했다. 위즈덤은 이범호 기아 감독의 후반기 고민거리 중 하나다. 후반기 타율이 6일 기준으로 35경기 0. 186, 129타수 24안타에 머물다. 같은 기간 55명의 타자 중 54위. 위즈덤보다 타율이 낮은 건 박동원, LG 트윈스 0.185 뿐이다. 득점권 타율은 0.119, 42타수 5안타로 더 낮다. 해외 타자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타선의 구성이 헐거워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당한 것이다. 위즈덤은 올해 해외 선수 교체 데드라인을 앞두고 잔류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현행 K리그 해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은 매년 8월 15일, 이후에도 교체할 수 있지만 8월 15일을 넘겨 소속 선수로 공시된 해외 선수는 그의 포스트 시즌, PS,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위즈덤은 8월 14일까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26홈런을 때려냈지만 이른바 정향가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홈런 중 득점권에서 기록한 게 4개로 전체 홈런의 15.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자가 없을 때 터트린 홈런이 61.5%, 16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타격의 정확도, 타율 0.266도 높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아의 전략은 투트랙이었다. 잔류와 교체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며 대체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발을 뻗었다. 본지 확인 결과 실제로 영입 의사를 가진 여러 자원이 존재했으나 최종 판단은 현 체제 유지였다. 타자는 생소함을 무기로 삼는 투수와 달리 리그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이는 새 자원을 데려오더라도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기아도 새 외국인 타자의 적응을 기다리기보단 위즈덤의 반등 가능성에 기대를 건 셈인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결국 어느 순간 짐덩이가 됐다. 위즈덤의 시즌 RC27은 6.09로 외국인 타자 중 최저 수준에 속한다. RC27은 한 타자가 아웃카운트 27개를 모두 책임졌다고 가정했을 때 만들어내는 추정 득점 수치다. 타자의 안타, 희생타, 도루 실패, 병살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된다. 7월 중순 퇴출된 에스테반 플로리얼, 전 한화 이글스의 RC27이 5.6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각종 지표에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누가 소크라테스를 내치자고 했나? 기아, 위즈덤과 함께 추락하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결별을 결정했다. 팀 우승에 공헌하며 꾸준히 뛴 선수였지만 구단은 과단히 새로운 길을 택했다. 대신 메이저리그 출신 거포 패트릭 위즈덤을 품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홈런 한 방에 대한 갈증이었다. 위즈덤은 확실히 눈에 띄는 성적을 남겼다. 4일까지 103경기에서 31홈런. K리그 정상급 파워를 입증했다. 하지만 그 외 영역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시즌 타율 0.239, 득점권 타율 0.200. 전체 홈런 중 20개가 솔로포였고 병살타도 9개에 달했다. 장타의 통쾌함은 있었지만 팀 흐름을 바꾸는 해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다. 위즈덤은 올 시즌 허리 부상으로 2차례 20경기 이상 결장했다. 팀이 가장 어려울 때 비운 것이다. 올해 34세라는 나이까지 고려하면 내년에도 부상 위험은 상당하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위즈덤을 택한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소크라테스는 화려하진 않아도 출루 주루 수비에서 꾸준함을 보이며 팀을 위해 헌신했다. 반면 위즈덤은 홈런은 많았지만 팀 성적은 지난해 우승에서 올해 8위 추락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꾸준함을 버리고 한 방을 택한 판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당시 구단의 선택에도 이유는 있었다. 강력한 거포 자원이 필요했고 위즈덤은 조건에 들어맞았다. 하지만 지금 성적표는 그 판단이 옳았는지 되묻게 한다. 이범호 감독이 이미 오선우의 1루 수비를 준비시키며 위즈덤 2호를 고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홈런 30개 타자를 버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야구는 단순히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 순간순간의 무게, 한 시즌을 버티는 꾸준함이 더 절실하다. 기아는 그 사실을 올해 절실히 깨닫고 있다. 위즈덤의 장타력은 분명 매혹적이었으나 지금 기아가 잃은 것은 훨씬 크다. 소크라테스를 포기한 결정이 옳았는지 이제 구단 스스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는 40홈런을 기록하고 떠났다. 2025년 패트릭 위즈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까? 외국인 타자는 샌더스, 터커, 위즈덤까지 단 3명뿐이다. 기아는 유독 30홈런급 외국인 타자와는 인연이 없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88홈런을 친 위즈덤은 그런 면에서 기대에 부합했다. 기아는 그가 많은 홈런과 장타를 터뜨려주길 바라고 영입한 것이다. 하지만 구단도 이렇게 홈런을 쏘아 올린 위즈덤이 찬스에서 이토록 조용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시즌 타율 0.239는 그렇다 치더라도 득점권 타율이 0.200에 그친다. 보통 시즌 막판이면 두 수치가 비슷해지기 마련인데 위즈덤은 시즌 타율 자체도 낮은 데다 득점권 타율은 더 떨어진다. 31홈런에도 불구하고 타점이 75개에 머무른 이유다. 미국 시절부터 볼선비는 좋지 않았다. KBO에서도 전반기엔 볼넷을 많이 고르더니 후반기엔 볼넷 평균치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후반기 초반에는 자세가 완전히 흔들리며 치기 어려운 공에도 방망이가 자주 나갔다. 지금은 그 수준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반등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은 다시 하락세다. 타율 0.114에 홈런 2개, 타점 6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2일 대전 하나전 이후 3일 광주 SSG전에 결장했다. 이어 열린 4에서 5일 광주 SSG, 광주 KT전에서도 선발 라인업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허리가 다시 말썽이다. 위즈덤은 전반기에도 허리 문제로 약 3주간 전열에서 이탈한 적이 있었다. 대역전 5강을 위해 마지막 힘을 끌어내야 할 시점에 또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한 건 기아에도 위즈덤에게도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기아는 현재 5위 KT에 3.5경기 뒤진 8위다. 오히려 9위 두산 베어스가 1.5경기 차로 추격 중이다. 남은 경기는 고작 20경기뿐. 현실적으로 대역전 5강 도전은 상당히 힘들어졌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선수들의 내년 재계약 문제로 옮겨간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당연히 기아가 재계약을 희망할 것이다. 다만 네일이 메이저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변수가 된다. 장단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올런은 구단의 고심을 불러올 전망이다. 위즈덤 역시 장점과 약점이 뚜렷한데 허리 부상까지 겹치면 재계약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리 없다. 구단 역사상 첫 40홈런 타자이자 KBO 최초의 40홈런 좌타자 샌더스조차 2000년 재계약에는 실패했다. 당시 해태는 모기업 사정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샌더스의 시즌 타율은 0.247, 삼진 133개의 볼넷 빼고개였다. 현재 위즈덤보다 타율과 볼선비는 나았지만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아가 이번 시즌 후 과연 위즈덤을 어떻게 판단할까? 시원스러운 홈런을 쏟아냈음에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